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리서치가 비트코인 21.6%의 최근 5년간 지갑 이동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 매트릭스의 통계 데이터를 인용해서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21.6%, 즉 약 400만 개가 최근 5년 동안 휴먼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코인 매트릭스의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현상은 비트코인이 점점 교환 수단이 아닌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에 암호화폐 그리고 가치의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 즉 테더나 앞으로 발행될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그리고 리플 XRP와 같은 브릿지 통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하여서 암호화폐 시장의 얼굴로서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1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 비트맥스 자금 순유출 지속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이후에는 다시 1만 달러 밑으로 돌아서 24일 12시 15분 기준으로 9,70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1만 달러 부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 100배 레버리지로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네, 조사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낙관적인 투자자도 있지만 불안 요소로 보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게 되면 19, 20, 21일, 즉 3일 동안 비트맥스로부터 1억 3,536만, 네, 1,144달러, 하나로 치면 약 1,594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이 유출하는 한편 3,897만 8,107달러, 하나로 약 459억 원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유출이 유입 금액을 1억 달러가량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비트맥스의 거래소를 몇 달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 거래소가 미국 이용자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현재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 1월 이제 비트맥스 CEO 아서 에이즈가 거래소 규정상 미국 국적자와 거주자의 플랫폼 이용은 금지되었다. 이를 시도하는 이용자는 차단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동시에 CEO는 가상 사설망, 즉 VPN으로 소재지를 숨기고 허용 가능한 국가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바꾸게 되면 검열 시스템을 뚫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었죠. 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CFTC는 선물과 현물 시장 사기 조작 문제를 관할하게 됩니다. 네, 아직 CFTC 측의 관련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비트맥스 측도 회사 방침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나 규제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내용을 어떤 매체에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조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게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닥터둠이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참 닥터둠 열심히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쓰레기 코인 투자 막는 희소식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죠.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에 관련해 이것은 희소식이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그는 현재 전 세계 인구수 2위인 국가가 암호화폐 금지령을 시행해서 해당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이 쓰레기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를 방지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또한 그는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유해한 쓰레기 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똑똑한 정부가 나타났다 덧붙였는데, 네, 앞서 인도 대법원이 이제 7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 일정을 8월 2일로 연기한 바 있죠. 네, 이렇게 누리엘 루비니 닥터둠 교수가 이제 또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쓰레기 코인이라고까지 언급을 했네요. 네, 누리엘 루비니 교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의 말처럼 인도가 이런
똑똑한 행동을 해서 얼마나 경제가 부흥을 하며 금융 선진국이 되게 될지, 아니면 이번 금지로 인해서 퇴보하게 될지, 아직까지 인도가 완전하게 금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지하겠다는 쪽으로 거의 기울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인도의 금지 스탠스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정말로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현실화되지는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게 되면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X의 설립자가 인도 정부 암호화폐 위원회 즉 IMC가 발의한 암호화폐 금지령은 부정확한 가설에 기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는 IMC는 암호화폐를 프라이빗 화폐로 정의한다면서 해당 정의가 모든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인도 루피와 적대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며, 네, 이는 인도 입법자들이 인도 루피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금지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한 게 합당하다라며 이는 암호화폐를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 셈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령을 고집한다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자 한 분이 또 뿔 났습니다. 네, 이틀 전에는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제페이의 CEO가 뿔이 나서 본인의 견해를 강력하게 드러냈었는데요. 네, 이번 와지렉스 거래소 설립자 또한 본인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놓았습니다.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한 기분이 들까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 측의 입장만 남았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면 금지하는 그날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사업부 라이선스를 위한 새로운 사업부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뉴욕주의 금융 규제 기관인 뉴욕 금융 서비스국 NIDFS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허가하고 규제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네, NIDFS는 7월 23일 성명을 통해서 암호화폐 사용 허가 및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NIDFS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들은 비트 라이선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유형의 등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 프로세스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가 공개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특정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 이제 NIDFS 측은 금융 서비스 분야의 규제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적응할 필요가 있다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입니다. 금융규제 기관인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허가 및 규제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네, 세계 금융경제의 미국 금융당국이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뉴욕은 런던, 도쿄, 홍콩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센터입니다. 이런 곳의 정부기관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호화폐가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라면 그냥 인도처럼 쉽게 전면 금지, 아무도 사지 마라 외치면 되는데 뭐하러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귀찮게 사업부 늘리고 하는 이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기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메이저 탑10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 아직까지 하락을 했지만 115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XRP 같은 경우는 약 1% 상승을 하며 각각 25만 4천 원, 369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현재 시가총액 7위의 이오스 코인이 7.7% 상승을 하면서 5,299원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러한 암호화폐 소폭 반등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전날 대비 0.5%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40% 밑으로 하락을 하여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세장 속 약세 지속 중이다. 지금 리플 XRP 2017년 말 같은 급락 재현될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 리플 XRP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제 심각한 수준의 약세를 계속하며 좀처럼 강세 회복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CCN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XRP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비트코인 가격 대비 지금 66% 이상 하락을 했고, 이러한 약세에 따라서 월간 차트에서 7개 연속 레드 캔들이 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 이제 리버코인이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2019년 시작된 강세장이 XRP의 과매도 상태를 이끌었고, 이 상태에서 조만간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는 반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곧바로 대규모 덤프로 이어지며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즉 이제 가격이 오를 거지만 리또 속이 또 한번 네, 이렇게 관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는 자신의 기술적 분석 근거로 반복되는 기하학적 구조로서 주로 미래 가격 움직임 예측에 이용되는 프랙탈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리버코인은 XRP의 경우 2017년 11월 급등 후 12월 급락하여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60% 이상 하락했던 당시의 프랙탈 구조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XRP가 이번에도 몇 주 안에 당시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리플 XRP의 가격이 이제 올해 초와 지금까지의 가격 등락률을 봤을 때 상승률 최하위라는 게 맞습니다. 네, 기사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는데,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상승률을 봤을 때 최하위가 객관적인 사실로도 하위라는 게 밝혀졌었죠. 네, 참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죠. 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XRP와 관련된 기사들 10개가 나오면 9개가 좋은 소식인 호재가 항상 따라다니는 코인. 그래서 리앙오라고도 불리죠. 리플은 항상 호재를 달고 다닌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네, 리플 XRP 현재 가격 참으로 아쉽습니다.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정말로 인내의 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스틴 썬대 차이신 출국 금지 진실공방 격화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중국 유명 경제 미디어 차이신이 저스틴 썬 트론 창시자가 2018년 6월부터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된 사실을 당국에 재차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한 미디어는 지난 23일 트론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당시 저스틴 선이 베이징에 체류 중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 네, 그러나 24일 새벽 저스틴 선은 약 10분간 진행한 트위터 라이브를 통해서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네, 이에 차이신 취재 담당자는 위챗 메신저로 저스틴 선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이후 저스틴 선은 SNS, 즉 웨이보에 차이신의 출국 금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에 대해 차이신은 당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 저스틴 선의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저스틴 선은 한 달 후인 7월에 인지를 했다며, 이에 트론 재단은 당국과 소통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을 했고, 그러나 저스틴 선은 이 같은 출국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에 미국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통상 출국 금지령은 1개월, 3개월, 1년 등으로 단위로 이제 경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병에 걸리거나 가족에게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출국 금지령을 해제할 수 있는데, 저스틴 선이 어떤 방법으로 출국을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미디어는 또한 저스틴 선의 지인을 취재한 결과 저스틴 선은 올해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했으며 지난 3월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새벽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중국 유력 매체 차이진이 이제 기자가 19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저스틴 선 사무실에서 저스틴 선을 목격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서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네, 저스틴 선이 이제 출입국 금지를 당했고 23일 중국에 체류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에 저스틴 선은 23일 트위터 라이브를 통해서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음을 주장하고 웨이보를 통해 차이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차이진 기자는 이제 저스틴 선에게 병원 출입 증명을 요구를 했으나 저스틴 선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라고 답을 했네요. 이미 이제 퀸스 레스토랑도 다 지불이 되고 다 이렇게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저스틴 선과 경제미디어 차이신액 출국 금지에 대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던 워렌 버핏 오찬이 취소가 되었는데 정말 취소가 된 건 맞는지조차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저스틴 선의 말이 맞을지 차이신의 말이 맞을지 지금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저스틴 선의 출국 금지로 인해서 워렌 버핏과의 약속이 취소가 됐다. 이게 팩트인 게 밝혀지게 되면 트론은 진짜 바닥이 무엇인지 지하실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스틴 선이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나오게 되는데 과도한 마케팅과 선전에 대해 죄송스럽다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워렌 버핏과의 오차는 그에 대해 존경심과 자선을 위해 진행됐으나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밝히면서 그는 향후 트론은 규제기관의 요구와 가이드를 적극 따를 것이라며 SNS 활동과 인터뷰를 줄이고 마케팅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갑자기 저스틴 선이 새벽에 본인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술 한잔 먹고 갑자기 이렇게 쓴 걸까요? 그 내용이 과도한 마케팅을 한 것이 죄송하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사과문을 발표할 만한 내용인지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스틴 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살짝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저스틴 선이고 여러분이 54억을 내고 전 세계적인 인물들이 원하는 점심 오찬에 워렌 버핏과의 오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낙찰됐다. 암호화폐 시장의 승리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고 이제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까지 이제 25일 초청을 해놓은 가운데 신장 결석으로 인해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저스틴 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SNS도 할 정도면 그래도 말할 기운은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휠체어를 끌고 가든 어떻게든 가서 양해를 구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던 아니면 같이 온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에게 부탁을 해 질문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약속 취소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위의 내용은 이제 생각을 해 본 내용입니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당연히 쉬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SNS도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할 정도의 이런 몸 상태입니다. 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뒤에 다른 내용들, 다른 꿍꿍이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본인만이 알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지역 화폐 직접 발행 민간 비트코인 금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중소벤처 기업부가 지정하는 블록체인 구제 자유 특구에 부산광역시가 제주도를 제치고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는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신 부산시가 지역 화폐를 직접 발행을 하면서 암호화폐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일부나마 가져가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업계에선 정부가 암호화폐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 만큼 규제 특구를 통한 민간 블록체인 육성은 어렵게 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24일 부산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고 있는 규제 자유 특구 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로써 올 하반기로부터 오는 2021년까지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부산시는 물류와 관광, 안전, 금융을 비롯해 총 4개 사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특히 관광과 금융 분야의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이용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원천 차단돼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른 산업적 효과가 이제 미비할 것으로 주장한다고 하는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리가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이 부산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키울 수는 없게 됐다. 중국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효과는 인정하나 주도권을 민간 시장에 내줄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관계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처럼 과감한 규제 혁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결국 제로페이처럼 정부가 민간 시장을 대체하겠다라는 것이면서 공공사업 위주로 진행될 공산이 커 큰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거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인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다른 암호화폐들은 수용하지 않고 정부 발행 암호화폐만 수용하겠다라는 말인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인도와 정말 하나도 다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도의 경우 지금 자국 발행 디지털 화폐 루피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키겠다 선점포고한 경우 아닙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만약 닥터 두민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인도와 같은 대한민국도 역시 쓰레기 코인을 금지하겠다는 현명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식의 내용을 언급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한켠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는 날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재무장관이 향후 10년 비트코인 언급할 일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게 되면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향후 10년간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을 한다. 내기를 해도 좋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또 재무장관이라는 직책은 우선시할 업무가 많다며 비트코인을 언급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페루 보니파시아 메네세스 곤잘레스 고위법관이, 참 이름 기네요. 네, 현재 페루에서 암호화 자산의 사용과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함께 증가하는 관련 범죄 활동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블 XRP 기준 369원입니다.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372원입니다. 지금 3원 정도 올랐는데요. 정말 이러한 가격의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